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입법청문회인데 이 뭐 사실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뭐 고성이 오가면서 난항을 겪고 정회를 거듭하다가 좀 정리가 되고 점심때 지나서 뭐 증인들과의 질의응답도 좀 진행됐던 것 같고 뭐 다양한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특히나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현장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검사들의 태도를 두고 뭐 여러 논란들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최재원 검사. 일단은 그 관봉권 띠지 사건 관련해서 담당 검사였던 최재원 검사 뭐 법사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말을 끊고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그거 처음 봤거든요. 마이크 이렇게 하늘 위로 올리는 거. 거의 뭐 수직으로 올려.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지적당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그 태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도 이렇게 오만한데 피의자 신문 조사하거나 검사라는 위치는 다 내 밑이야. 약간 이런 굉장히 무례하고 오만한 그 검사의 민낯, 검찰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또 동력을 하나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영식 의원.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이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청문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검사 나으리들께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공손하고 겸손하며 또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께 응답을 해주실까. 정말 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저런 사정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만 방자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뭐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자신의 대답할 권리를 막지 말라는 듯이 정말 무대뽀 형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놀랐고요. 일단 놀랍고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제 정부조직법을 어떻게 개정해가지고 검사에게 뭐 보안 수사권을 준다든지 수사 요구권을 준다든지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예. 논란이라기보다는 이런 쟁점을 두고 열심히 전문가들끼리 토론했는데 이게 이제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판단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냉정하게 우리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 정도의 주의였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요. 무슨 검사한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줘. 무슨 저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사권을 국민들한테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까라는 분노밖에 남지 않겠더라고요. 네. 그 최재원 검사도 그렇고 박상용 검사 이 쌍방울 뭐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 소위 말하는 연어 술 파티 뭐 이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검사인데 박상용 검사의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는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이렇게 실소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화면에 잡혔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다든지 맞아요, 이런 모습들도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박균택 의원하고 그 질의응답했던 과정이 있는데요. 네. 박균택 의원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인물들 얘기하자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있을 텐데 이 세 사람의 공소장이 왜 다 다르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을 때 이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이 그때 변호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냐 뭐 이걸 다시 자기가 확인을 해요. 한 다음에 그때 내용을 잘 주장했다면 법원의 현출이 의원님 말씀대로 되지 않겠느냐. 현출이 뭐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양지열 변호사 얘기해 주실 텐데 이거는 비꼬는 얘기 아니에요? 깔아뭉개고 비꼬고 한 거죠. 뭐 현출연간 법원에 내놔 사료를 잘 정리해서 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출했다라는 정도로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참 참담하죠. 일단 박균택 의원은 저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검사 출신이긴 한데 일반 검사가 아니었고요. 검찰청 내에서도 이른바 1호 검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법대 굉장히 20대 중반에 이제 사법시험 합격을 했었고, 네. 그리고 고등검사장으로 정년을 했었고, 그 중간에도 검찰에서 인사 쪽을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다만 경로가 다른 엘리트였죠. 특수부 엘리트는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선배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1호 검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특수부 검사에게는 또 저런 식으로 깔아뭉갰을 당하는 거예요. 한참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도대체 특수부 검사가 뭔데? 그러니까 뭔데? 저기 검찰청이라고 하는데 법무부의 외청이고 외청의 4급에서 3급 정도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공무원한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더군다나 법사위에서 이 심각한 국민적 의혹을 가지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전에 몰랐던 증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저런 술 파티 내지는 뭐 회유 공작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조경식 부회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북 직접 수과 관련해서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이재명 당시의 지사에게 불리한 얘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최근까지만 해도 또 권성동 전 이제 의원이죠. 아직은 의원이니까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뭐 돈을 뭐 48억을 건네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사람이고 그거 말고 출석회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당시에 그 수원지검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회유하라고 했는지 그 도시락 가격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몇 개나 돌렸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갔었던 그 자리를 목격한 다른 게 아니라 교도관들이 교정본부 공무원들이 별도로 일지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요. 정말 고개를 푹 떨구고 저는 모르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도 부족할 판인데 도대체 검찰 특수부의 검사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었길래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럴까. 저기에는 저 사람들 나머지들을 뭘로 보냐면 아직도 잠재적 피의자로 보는 거예요. 니들 권력 초반이니까 지금 힘세고 목소리 내고 있지. 나중에 보자. 보자. 몇 년 지나서 예, 우리가 니네 보자. 기소한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시간이 아마 22년 정도가 이제 흐른 것 같은데 2003년 3월 9일에 있었던 그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가 평검사들과의 고스란히 대화. 예. 생각이 났습니다. 노무현 전 네. 대통령께서 그 그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게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검사의 DNA가 전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기시감들이 드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제 검사들이 국회에 등장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오만방자하게 굴었는지 또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사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패는 맛으로 일약 스타로 부상해서 내거시 언론들이 엄청나게 또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띄워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전례들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억도 나고 야 근데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해법이나 솔루션만 골몰하게 되더라고요. 1년 유예 기간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왜 줘야 되죠 1년을?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좀 설명하자면 이게 검사들의 무슨 권한을 뺏는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따라서 제도를 좀 더 꼼꼼하게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일 당장 뭐 뭔가를 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네. 이것은 어찌됐건 수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청문회 통해서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중요했던 것은 이제 관봉권 띠지 관련된 이야기가 될 텐데 최재형 검사도 지난번 청문회는 안 나왔지만 이번에 나왔고 이번 청문회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최선영 수사계 과장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함께했던 그 두 명의 수사관과는 달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수사관들과는 달리 너무나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관봉권이 한국은행 거는 비닐에 쌓여 있었고 또 신한은행 띠지로 쌓여 있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 있는 게 있었는데 네. 비닐에 쌓여져 있는 거는 거기에 아예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셀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띠지로 돼 있던 것은 손으로 일일이 세면서 특정 단위가 될 때마다 포스트잇을 직접 붙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었었던 것이고 네. 고무줄로 묶였던 것은 개수기를 이용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다 센 다음에 어떤 그 캐비넷에 넣어놓는 장면까지 그때까지 비닐이 훼손되지 않고 띠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는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어떻게 돼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근데 그 과정을 물어봤더니 김정민 수사관은 뭐 똑같이 기억나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가 별로 기억이 잘 안 난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재형 검사라는 사람은 1월 9일에 관봉권 훼손을 알고 뭐 여기저기 메시지 보낸 것도 어제 뭐 보도가 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항부에 보고를 또 안 했습니다. 수사가 다 끝나고 보고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인생 진짜 간편하게 살아. 이렇게 진심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잃어버렸다는데 그럼 뭐 수사를 할 거야 니들이? 잃어버렸다는 걸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거를 고의적으로 이 뭐 훼손을 했다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거를 떼서 감췄다거나 이런 정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결재서를 남기면서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다른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제 손에 있었을 때는 자기의 관할 안에 있었을 때는 이 수사관도 확인할 정도로까지 그 멀쩡하게 들어가지 않았냐. 근데 그 뒤에 어디로 유실됐다고 하잖아요.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고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내부에 저는 모릅니다만 그 보관함에 뭐 CCTV가 있었다든지 그 무릎에 누가 드나들었다든지 이런 거 검찰청 내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모르겠다는데 범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범죄의 증거물이라고 하지만 이 징계 사유는 될지 몰라도 뭘 덮기 위해서 이런 일이 만약에 고의로 한 거라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그럼 그걸 공수처에 맡길 거야? 공수처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딱히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지금의 공수처로서는 수사를 맡긴다고 해도 그럼 검찰청을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할 거야? 여러 가지가 꼬이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수사를 하겠어 니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는 네, 거죠. 우리가 일단 보통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서 뭐 물론 이제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고 하면 바로 정말 해고 사유가 될 정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심지어 중대 범죄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놓고 어떤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 어떤 사람은 내 책임이다. 이게 지금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니 이 사람이 신경 쓰고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고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를 의식하는 건 누굴까요? 검사들이에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 다른 검사들 보기에 내지는 나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보시기에 내가 국회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싸웠어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은. 아, 또 그 준거 집단 안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 최재현 검사 발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 관봉권 훼손된 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벌 받아야죠. 윤석열 권력이 살아있는 2024년 9월부터 우리는 수사를 했다. 아,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대여가지고 예, 우리는 살아있는 당당하다 권력에 대한 이거예요? 수사를 했다는 그 자부심이 있다. 증거를 남겨놨어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의식의 방향이 어딘지를 굉장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지금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고 그것이 어떤 여파를 낳고 향후에 어떤 의심을 본인이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했었던 난 검사다. 그래서요. 뭐 이런 느낌만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 검사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렇게 대놓고 증거인멸했으면 과거에 수많은 범죄들이 과연 정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최근에 막 1,050원 초코파이는 또 5만 원 벌금 나왔잖아요. 기소하면서. 이 이야기 그러니까 잘했어요. 권력 앞에서는 이렇게 업소하고 정말 일반 서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고 이 이야기는 저 검사들의 오윤혜 민낯이죠. 씨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 2부에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왜 하겠습니다. 맨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2부예요? 남아 계세요 그럼. 더 있다가요. 퇴근하지 말고 남아 계세요. 죄송합니다. 자리 비워드릴게요. 말을 저는. 잘못했습니다. 아니 진짜. 내가 알기로는 뭐 다음 실수했습니다. 일정도 약간 저 실수라고요, 실수.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따 갈래요? 최재현 씨도 실수했잖아요. 아 박재현 씨요? 누구야? 네. 최재현 예. 검사. 자, 신흥식 전 남부지검장도 어제 청문회 출석을 했었는데 지문 감식했느냐라는 추궁에 안 했다라는 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관봉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이게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요. 네. 검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취했어야 될 조치를 제대로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뻔뻔해. 모르겠어요. 신흥석 지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막 뻗대진 않더라고요. 현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말로는 그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검사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건 뭐 감찰감 혹은 수사감이 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수사관들로부터 비난 여론이 많았었어요. 첫 번째 그 수사관 2명만 국회에 나왔을 첫 청문회 때. 했을 때 예. 그러고 나서 그 수사관들에게 다른 검찰 내 수사관들이 아니 그 막내 수사관들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왜 방파막으로 써가지고 검사들이 비겁하게 이러느냐. 우리도 그럼 검찰개혁 찬성할 거다 이런 입장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와가지고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내 책임이야. 근데 쟤들도 잘 모르고 내가 알기에는 쟤들이 건드린 건 아니야. 하지만 왜 없어졌는지 몰라. 그럼 뭐 어떡하라고. 예. 이 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심정은 검사들 저런 사람들이구나. 가만 내두면 안 되겠다. 라는 세금 평가들이 아깝다. 많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오히려 이제 이런 장면들은 그 검찰이란 조직에도 그렇고요. 이 어떤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고 하는 세력들에게는 엄청난 큰 역풍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박영식 평론가와 오윤혜 씨하고는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는 오늘 2부까지 같이 함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